최근 이집트에서 50건 이상의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을 보도하며 사막의 모래에서 더 이상 발굴할 만한 것이 없다는 오랜 견해에 도전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발굴된 유물들은 아직 발견할 것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각각의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새롭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집트에서 발굴된 가장 흥미로운 발견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이집트 고대 유물부 장관은 카이로 인근에서 파라오 투트모세 3세 시대의 고대 이집트 신전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고대 사원은 잠수 장비를 사용하여 9m 깊이의 유적지를 탐사한 약탈자들에 의해 지하에 잠긴 집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개의 석판, 상형문자로 덮인 2개의 블록, 여러 개의 기둥 받침대,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든 거대한 사람 조각상이 발굴되었습니다. 기자 대피라미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바드라신 마을에서 발견된 이 신전은 이집트의 가장 유명했던 전사왕 중 한 명인 투트모세 3세 파라오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제18왕조의 6번째 파라오였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이 지역에서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대 유물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신전 벽에 새겨진 비문으로 투트모세 3세의 왕국과 통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1300년 전 콥트어로 쓰여진 고대 이집트 사본이 최초로 해독되면서 양피지로 만든 20페이지 분량의 이 책에 안녕에 대항하는 주문을 포함한 1년의 주문과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본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주문이 있는가 하면 서기 7세기 당시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세티아 종교의 신성한 인물을 언급하는 주문도 있어 당시에 다양한 종교가 융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텍스트에 사용된 방언은 아마도 고대 도시 헤르모폴리스 주변의 상부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 맥쿼리 대학교 말콤 초트 교수는 의식 수행자의 핸드북이 들어있는 20페이지 분량의 완전한 양피지 코덱스입니다. 라고 저서 일식 권력의 콥트어 핸드북에서 설명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의식이임 핸드북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사본에는 그림과 함께 일련의 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악령에 홀린 것을 치료하는 처방, 사랑과 사업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주문,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명적인 감염병인 검은 황달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마법 공식을 포함한 27가지 주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330년경 파라오 아케나텐이 세운 이집트의 수도 텔레 아마르나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고고학자들은 머리 연장, 염색머리 등 정교한 헤어스타일이 잘 보존된 유골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유골 중 하나는 70개 이상의 머리카락을 여러 겹으로 묶은 복잡한 머리 모양을 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망 후 꾸며졌을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스타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외에도 다른 흥미로운 헤어스타일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일부 유골에는 귀 주위에 고리 또는 코일 모양으로 형성된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정교한 따은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머리카락 연장을 한 다른 두개골에는 다른 색의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이는 연장을 하면서 사용된 머리카락이 여러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합니다. 헤어스타일을 형성하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지방이 사용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여성은 해나 식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황색과 빨간색 염색을 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제제렐 계곡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양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사람의 유해와 수많은 부장품이 들어있는 3300년 된 이집트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희귀하고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람 모양의 인류형관이 발견된 것은 약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점토관에는 이집트 스타일의 양식화된 머리카락과 귀, 파라오 석관의 고인의 안치 방식처럼 가슴 위로 손을 교차시킨 자연스러운 자세, 사람 얼굴 형태의 뚜껑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점토관은
도자기, 저장 용기, 동물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한 석관 안에는 성인 해골, 도자기, 청동단검, 청동그릇이 발견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파라오 세티 1세의 희귀한 이집트 풍뎅이 인장이 반지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장에는 파라오의 이름과 인격을 수호하는 날개 달린 우라에우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라오 세티 1세는 기원전 1290년부터 1279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으며 많은 이집트 학자들이 19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으로 꼽는 인물입니다. 통치 첫 해의 세티 1세는 관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베트시안 계곡에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 지역을 정복한 파라오는 가나안의 이집트의 통치를 확립하고 파라오를 대신해 가나안의 가신들을 임명해 영토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은 발견된 석관의 고인이 원래 가나안인인지 아니면 가나안에 묻힌 이집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 내부에서 DNA를 샘플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두개골에 뇌의 흔적이 남아있는 2000년 된 이집트 미이라의 발견을 둘러싼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를 발표했습니다. 두개골은 뇌수막으로 알려진 막 안에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보여주며 과학자들은 현재 이러한 연약한 구조가 두개골의 단단한 뼈에 각인될 수 있었던 정확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개골은 다른 50여 구와 함께 발견된 한 남성의 미이라화된 유골에서 나온 것으로 점성이 있는 기름인 역청과 리넨을 섞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개골은 이집트 히에라콘폴리스 남부 지역의 코말 아흐마르 묘지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550년에서 150년 사이의 고대 이집트의 후기 시대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9의 미이라 중 W19라는 명칭이 붙은 이 미이라만이 두개골 내부에 혈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에 관해 정교한 해부학적 디테일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보통의 미이라화 과정에서 뇌를 제거하고 두개골 내부를 청소한 뒤 방부 물질로 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뇌 조직은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발견은 매우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연구진은 뇌를 둘러싼 막의 혈관이 방부제층에 주조되어 두개골뼈에 각인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례는 매우 특별한 조건이 발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W19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일강 서안에서 4명의 왕자, 8명의 공주, 다수의 유아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이집트 왕족이 묻힌 거대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3300년 된 이 무덤은 연구원들이 땅속 움푹 패인 곳을 조사하던 중 5m 길이의 갱도, 복도, 4개의 방을 발견하면서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도굴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2009년부터 이 지역을 발굴해온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고학자들은 무덤에서 직물, 미이라 붕대, 리넨천, 뼈 조각, 기타 흩어진 장내 유물 등을 발견했습니다. 귀중한 유물들은 수세기 전의 무덤에서 이미 약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미이라는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도굴꾼들에 의해 찢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왕실 유아 미이라는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550년부터 1070년에 이르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 왕들은 현재의 룩소르 맞은편 나일강변에 있는 왕들의 계곡에 묻혔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된 가장 잘 보존된 무덤들 중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새로운 무덤이 계속 발견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과학자들은 3300년 만에 투탕카멘 왕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마침내 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인류학자들은 소년왕 투탕카멘이 전차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부검 결과 무릎 골절은 소년왕이 죽기 전에 발생했고 두개골과 다른 신체 부위의 골절은 이미 죽은 후에 발생했으며 과학자들은 투탕카멘이 심각한 유전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실시된 DNA 검사를 통해 18왕조의 11대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은 아케나텐과 아케나텐의 여동생이자 아내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전적 장애에 시달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족 내 결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왕족들 사이에서 왕실의 혈통을 영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근친혼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부모가 남매였다는 사실로 인해 소년 왕은 구개열, 만곡족, 여성형 엉덩이, 심한 과교압 등 많은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투탕카멘이 결코 전차를 타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2014년 1월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은 3600년 전에 통치했던 파라오의 매장지와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소아그 지방의 사우스 아비도스에서 이집트 정부와 협력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탐험대가 세네브카이 왕의 해골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상 처음 발견된 세네브카이 왕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나타내는 한쪽 끝에 가로선이 있는 타원형인 왕실 카르투슈 안에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네브카이 왕은 지붕이 없는 심하게 손상된 돌무덤 내부의 나무 석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미이라로 만들어졌지만 발견 당시 고대 도굴꾼들에 의해 장례용품은 모두 도난당했고 시신은 파괴되어 해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은 제1파라오 왕조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라와 수많은 유물이 보존된 극히 희귀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3100년 이전의 고대 이집트 왕조 이전 시대는 전통적으로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나르메르 왕의 통치로 시작된 파라오 왕조 초기 시대입니다. 5600년 된 이 무덤은 나일강을 따라 3km 이상 뻗어 있던 활기차고 번화한 도시 히에라콘폴리스의 고대 유적지 네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0대 후반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무덤 주인의 미이라와 수염을 기른 남성의 상하조각상, 상하빗, 칼날, 화살촉 등 다양한 유물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왕조 이전 무덤 중 가장 풍부한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부장품은 이 남성이 당시 사회의 엘리트였으며 중요한 지위를 지녔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흥미롭게도 매장 직후 무덤이 더럽혀졌다는 증거는 그가 생전에 많은 적을 두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무덤이 엘리트 무덤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 남성의 무덤 주변에서 그가 죽었을 때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20개의 무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풍부한 유물이 있는 엘리트 무덤과 일반 시민의 무덤 등 사회적 계층으로 구분된 무덤의 존재는 이후 이어지는 강력한 문명의 예시를 보여주며 고대 이집트 문명의 뿌리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로스1 저널에 따르면 이집트 초기 신석기 시대 무덤에서 방부제에 적신 매장용 포장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최소 1500년 전에 미이라화를 실험하거나 실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매장용 수위는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100년 사이로 추정되는 나일 계곡의 바다류와 모스타게다 선사시대 매장지에서 발굴된 후 거의 한 세기 동안 영국 볼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린에는 원래 잘 보존된 시체들을 감싸고 있었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모래가 시체를 자연적으로 미이라화시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적 조건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59의 미이라 포장을 자세히 분석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성 지방, 나무 수지, 식물 추출물, 설탕, 천연석유를 혼합하여 강력한 항균 성분을 함유하고 방부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러한 물질이 고대에 가공되었음을 시사하는 가열의 화학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